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자, 오세아니아와 몬순아시아 요 내용들 마지막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가 자연환경과 관련해서 전통적인 문화생활, 전통적인 주민생활에 어떤 영향들을 끼쳤는지 알아봤고, 이제는 인문환경,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것, 특히 그 산업구조,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만 하고요. 이 수능 특강으로는 110페이지부터 몇 페이지지? 네, 113페이지인데 그 시험 범위가 아닌 부분들은 빼고 할 거니까 여기서는 좀 이게 어느 몇 번 문제를 하는지 좀 잘 유의해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자, 1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세 국가의 상품별 수출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있고, 가다는 각각 스리랑카,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산업 구조, 국가별 산업 구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을 우리가 알았어야 됐고, 제가 수업할 때는 오스트레일리아랑 중국의 그 무역 전쟁, 무역 갈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들을 좀 알아보려고 했었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다는 이렇게 되었고요. 가는 한번 보겠습니다. 가의 그 수출액 비율을 보시면 상품별 수출액 비율을 보시면 가는 공업 제품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죠? 공업 제품이 거의 대부분이고 뭐 광물, 농림수산식품은 굉장히 조금인 거죠. 그래서 이건 공업이 발달한 나라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 보겠습니다. 자, 나는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농림수산식품이 꽤 많은 편이고 뭐 공업 제품 별로 없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다 보겠습니다. 자, 다 보시면 농림수산식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광물 에너지 자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공업 제품이 이렇게 꽤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이 많고 공업 제품이 이렇게 꽤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아맞혀야 하는 겁니다. 자, 가다가 스리랑카,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 상품의 수출액 합계를 100으로 나타낸 거다. 그래서 100으로 새 상품을 수출액을 100으로 합쳤을 때 이 정도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뭐 국가의 전부를 나타낸 게 아니라 이 세 항목을 100%로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 실제 그 국가별 산업 구조랑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간은 엄청 공업 제품도 많고 농림수산식품 비율도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간은 제가 보기에는 공업이 발달한 일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했죠.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굉장히 많은 나라. 어디죠? 오스트레일리아가 나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스리랑카, 그럼 선생님 스리랑카가 공업 제품 이렇게 많나요? 이렇게 보는데 뭐 공업에는 굉장히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중화학 기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뭐 경공업, 가발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뭐옷 만들거나 이런 것들도 공업에 포함이 되니까 아마 스리랑카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랑 스리랑카 어떻게 구분해요? 이렇게 하면 1차 산업 비율, 농림수산식품의 비율이 다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리랑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특징들로 찾아내시면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자 보겠습니다. 가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가입국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우리 같이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RCEP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산업구조 그 다음에 뭐 경제 협력 이렇게 보면 RCEP 같은 말로 주로 모릅니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는 한
한국,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아세안,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여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는 아니다 라는 것 정도 알아주시고, 요 지역 내에서 이렇게 서로 교육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경제 협력들을 많이 하더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가는 일본은 포함이죠. 자, 기억 맞는 설명이고요. 나의 수도는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다. 그래서 그 나가 도쿄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나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는 어디죠? 시드니 아니고 캔버라입니다. 캔버라는 세계 최상위는 아니니까 틀린 설명. 자, 가는 나보다 일본은 가는 다보다 그 스리랑카보다 국내 총생산이 많다.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가는 남반구 나와 다는 북반구에 위치한다. 가는 북반구, 그 다음에 나와 다는 남반구에 위치한다. 이런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산업구조 이렇게 보시면 국가별 산업구조 특징들을 보면 주요 국가들이 5개국을 주로 배우는데, 일본 있죠. 일본 있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기타 국가들이 있는데, 스리랑카는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일본은 기계, 정밀 기계, 중화학공업, 첨단 산업 이런 것들이 많이 유명한 나라고, 오스트레일리아는 광물이랑 에너지 자원이 많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물하면 철광석, 석탄 이런 데들이 있었죠. 보크사이트 다른 것들도 있었는데 일단 이 정도만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는 광물 에너지 자원이고 2차 산업 비중은 높아요. 그래서 광물 에너지도 얘네들도 2차거든. 캐는 것도 2차입니다. 근데 제조업 이 자원들을 활용해서 제조업 발달은 아니었다. 많이 발달되지는 않았다라는 거. 공업이 별로 없잖아요. 공업이 별로 없다라는 거 정도 알아주시면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번 가겠습니다. 2번 전체 고용 다음 자료에서 두 국가로 이어진 그룹, 그러니까 국가 그룹들을 이렇게 묶었는데 가다의 지도에 A시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있어서 각각의 특징들을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전체 고용에서 농업, 어업, 임업, 그러니까 1차 산업이죠. 1차 산업 비율이 높은 데들이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2000년, 2002 그래서 60%, 50% 절반 이상이 1차 산업들을 하는 거. 근데 예전에는 높았는데 지금은 70%, 65%인데 지금은 산업화된 신흥공업국이 해당이 되는 거고, 예전에도 8.7%고 지금은 6. 그래서 선진국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 비중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구조 보면 이 산업구조를 재구조 해보면 국가별 이렇게 해놓고 얘들 합쳐보고 있습니다. 국가별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 들어가고 국가별 말고 그래서 네. 3차 구분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래서 1차 산업 비중
높은 곳 저개발 국가들이고요. 1, 4 산업 비중 감소하고 있는 국가들은 신흥 공업 국가들이고 1차 산업 비중이 낮은 국가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신흥 개발국 하면 베트남을 가장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선진국 하면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있고, 일본, 뭐 이런 것들. 베트남 말고 뭐 중국도 있겠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뭐 다른 국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의 구분들로도 할 수 있고, 이걸 한번 묶어볼게요. 네, 그리고 국가별로도 이렇게 다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요거 유의해야 되는데, 유의할 점들이, 오스트레일리아가 일반적으로 뭐 대참정, 금지, 뭐 소랑 양, 방목 이런 것들로 유명해서 1차 산업이 매우 높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2차 산업이 대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요거가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산업 비중이 굉장히 낮은 이 다가 C, 호주랑 오스트레일리아랑 뉴질랜드에 해당해서 1번 아니면 3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굉장히 1차 산업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죠. 베트남. 그래서 B, 나아가 B. 그래서 정답은 1번. 가는 여전히 1차 산업 많이 하는 네팔, 부탄 뭐 이런 국가들이죠. 저개발. 그래서 1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묶어서 나올 수도 있더라 라는 거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은 몬순아시아 오세아니아에 위치한 세 국가에 관한 내용이다. 이제 국가별로 나오는 거예요. 국가별로 봤을 때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가다는 각각 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에 하나다. 그래서 국가별 이렇게 더 나옵니다. 가의 남서부 지역은 와인벨트 나옵니다. 와인벨트. 그래서 와인벨트에 해당해서 포도 재배. 이거 어디서 배웠죠?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수업할 때 중국이 이 나라에 대해서 와인 관세 뭐 200 몇 퍼센트 이상 이렇게 했던 거. 네, 맞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그래서 가는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자, 나와보겠습니다. 나는 커피벨트, 커피 생산량 많은 거 어디였죠?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 커피 생산량이 몬순아에서 가장 많다. 뭐 이런 거. 베트남이고요. 자, 다는 파묘 생산량. 파묘 생산이 가장 많고, 천연 고무도 많고, 석유도 많고, 석탄도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자, 이렇게 구분해놓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거죠. 자, 가는 판의 경계부에 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판의 경계부? 아닙니다. 뉴질랜드가 판의 경계부, 북섬이 특히 그렇고요. 나의 전통 의복 아오자이, 그쵸? 아오자이. 여러분들 이거 보면 전통 의복 아오자이 베트남, 이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의 신자 비율이 가장 높은 종교. 자, 인도네시아는 어떤 게 가장 많다고 했죠? 이슬람.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맞고 리을도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는 모두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있는데 베트남은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좀 더 정리를 해보죠. 정리를 해보면
국가별로 이렇게 보면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기타 뭐 여기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해보고 인도네시아는 아까 한유 생산량 있고 그다음에 천연 고무 생산량 높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베트남 할까? 베트남 아까 여기에 커피 있는데 베트남 얘네를 그러면 그냥 여기 합치는 거예요. 얘들을 여기 넣는 거예요. 얘들 밑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다시 필리핀, 베트남 커피 많이 넣는 거 하고 그다음에 와인 벨트 오스트레일리아 여기 보면 광물 2차 자원도 있는데 와인도 생산을 많이 하더라. 와인 벨트 라는 게 있는 겁니다. 와인 벨트. 자, 이렇게 놓고 이제 풀어봤습니다. 이렇게까지 했고요. 4번은 그 국가 간 갈등이기 때문에 풀지 않겠고 5번도 인종이기 때문에 풀지 않습니다. 뭐 에버리지니 뭐 이런 것들 마오리족 이런 것들인데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종교와 관련된 거거든요. 종교. 그래서 종교와 관련된 거라서 이거를 종교와 관련된 거로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교 우리 했던 거 볼게요. 다음 자료는 가 국가의 국영항공사 기내식 안내문의 일부이다. 가 국가를 지도에 A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봅니다. 땡땡땡 항공 국내 노선 기내식 관련 안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슬람교가 국교인 가의 국영항공사인 땡땡땡 항공 국내 노선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내식은 할랄 인증. 네, 할랄 어디 있었죠? 네, 이슬람교 할랄이었죠. 할랄 받았고요. 요건 엄격히 준수해서 되므로 안심하십시오. 따라서 승객 여러분의 이슬람교 신자를 위한 기내식 MOML을 따로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 중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가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슬람교 믿는 국가들 이렇게 보면 지역별, 대륙별, 분포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슬람교에 하나 더 해볼까요? 분노하죠.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수정해보면 연결치 이렇게 해놓고요. 동남아시아에 유명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신도스 1위 파키스탄이랑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인도네시아가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요 밑에 여기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아니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 또 유명한 나라가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그래서 말레이시아 이런 건데 자, 여기 할 때 이 이슬람교가 이게 기원에서 퍼져 나간 게 어떤 것들 때문이냐면 이슬람 상인들 때문이에요. 크리스트교는 식민지 확대 과정에서 주로 전파가 됐다면 이슬람교는 뭐 이슬람 아랍 상인들의 상업 활동 그리고 뭐 무력 정복 활동도 있었겠죠. 그래서 상업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업 활동과 관련이 있고 얘네들은 특히 말라카이랍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몬순 설명할 때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이 바람들이 이렇게 불어가니까 여름에는 여기 위로 올라갔다가 겨울에 거꾸로 바람이 불면 이렇게 내려왔다 라고 하는데 여기를 지나갈 때 최단 거리가 여기입니다. 확대해 볼까요? 최단 거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려면 여기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야 됐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멀리 바다 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해안가 따라서 갔는데 얘는 여기로 왔다 갔다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슬람 상인들이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가서 아랍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래서 요 주로 경로가 있는 지역에 이슬람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있고 그 위에 있는 말레이시아도 여기 인도네시아랑 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들은 이렇게 이슬람교의 상업 활동 그런 것들로 포교가 돼서 이슬람교를 많이 믿는데, 여기가 바로 2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7번도 풀지 않고 8번 풀어보겠습니다. 가 국가와 A씨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A씨는 각각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중에 하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는 몬순아시아에 위치하며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있는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약 87%가 A를 믿지만 이 나라에 있는 세계 유산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벽면에 위치한 화려하게 조각된 B, 사원공과 불탑 안에 불성된 C, 뭐 이런 것들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 나라가 어딘지를 일단 모르고 A, B, C를 알아맞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까지 여러분들이 뭐 알 필요는 없지만, 가는 어디냐면 인도네시아에 인도네시아.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약 80%, 그냥 여러분들 너무 어려우니까 인도네시아로 하면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놓고 풀면 좀 편하겠죠? 인도네시아는 국민의 약 87%가 A를 믿어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믿는 거 뭐죠? 이슬람교. A. 이슬람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에 있는 유산을 통해서 벽면에 다양한 신이 있는 거 힌두교죠. 힌두교 B 해당하고, 그 다음 불상과 불탑 있는 거, 불상과 불탑 있는 거 C 불교입니다. C, 불교.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풀린다는 거죠. 자, 인도네시아는 안정륙에 있는 게 아니라 섬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판의 경계에 있습니다. 자, A는 민족 종교, 이슬람교는 민족 종교. 네, 맞는 설명. 정답. A는 민족 종교 아니죠. 보편 종교죠. 네, 죄송합니다. 보편 종교. 네, 이제 지쳤어요. 이제 정신이 헷가닥합니다. 보편 종교. 자, B의 신자, 힌두교의 신자들은 쿠란의 가르침에 따라서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실현한다. 그래서 쿠란 여기다 안 써놨던 것 같은데. 쿠란이 경전이죠. 그 다음에 라마단 금식 이런 것들 이슬람교죠. 이슬람교 A니까 틀린 설명. B와 C는 모두 윤회 사상을 믿는다. 윤회 사상 믿는 거 불교랑 힌두교 둘 다 믿는다고 했죠. 불교랑 힌두교랑 불교.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 C는 B보다 전 세계 신자 수가 많다. 신자 수 글자 수로 하면 되니까 불교가 두 글자라서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문제를 풀어보시면 기본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기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는 1번이랑 4번만 풀어볼 건데, 종교는 여기까지 저장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두 문제만 풀고 끝납니다. 자, 다음 자료는 몬순아시아에 위치한 두 국가의 경제와 외교 분야에 관한 설명이다. 가나 국가를 지도에 A씨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A, B, C가 어딘지를 알아맞혀야 되잖아요. 자, A 어디입니까? A는 여러분들 알죠? A 중국이죠. 중국. 우리나라 옆에 있는 거. 그다음에 B 보겠습니다. B. 자, B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고, 우리 뭐 그 단어 시작할 때 리을 정도였던 것 같은데 타이였고요. 그다음에 C 보겠습니다. C는 어디냐면 중국과 접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그래서 요 세 나라다라는 거 놓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여기 있습니다. 가해 최대 교육국이자 가해 최대 교육국이자 동시에 최대 무역 적자국인 나는 과거로부터 서로 문화와 경제 교류를 긴밀하게 이용한 국가다. 현재에도 가와 나는 육로를 통한 무역의 장점을 활용하고 라고 되어있죠. 자, 그러면 육로 통해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그러면 봐봐, 육로로 연결되어 있는 데가 어디야? B는 아니잖아. 그럼 B 있는 것들을 다 지우면 정답은 4번. 이렇게 꼼수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무역을 통한 장점을 하고요. 가가 회원국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C 중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해당되는 거는 아세안 해당하는 거 BC이죠. BC. 그래서 가가 C, 가가 C, 나가 A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베트남이죠.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나는 자유무역협정을 챙겨서 경제협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있는 거고요. 가와 나 사이의 외교 갈등 이거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그래서 뭐 난사군도 그 다음에 메콩강 상륙 뭐 이런 문제가 두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위에 것만 놓고 푸시면 정답은 이렇게 4번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그래서 아세안도 한번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그래서 아세안 뭐 국가들은 여기에 있는 나라들이 모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찾아보셔도 돼요. 아세안 10개국 그래서 아세안이 10개국이 이 나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시다면 뭐 이거 한다고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뭐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주로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자, 정답 4번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자, 마지막 네, 4번을 보시면 자, 다음은 가라 국가의 산업 구조 특징을 학생들이 정리한 것이다. 가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국가별 뭐 특징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뭐 빠진 게 인도 정도가 되는데 여기 나오는 그래서 일본, 인도 네. 자, 가나 국가의 산업 구조 특징 베트남,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방 정책을 통해서 동부 해안의 경제 특구. 뭐지? 중국도 있지. 중국이고요. 개방 정책을 통해 경제 특구 설치한 거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서구의 자본과 기술 받아들이면서 공업 구조 바꿨죠. 공업 구조 변화 그리고 중관층 푸동층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발달. 그래서 결국은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가보면 뭐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보다 못 산다 했는데 부자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상하이나 뭐 이런 데 가시면 항저우 이런 데 가시면 또 다릅니다. 자,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편이었으나 최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비가 유리한 조건으로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이 잇따라 입지하면서 2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 여기가 어디냐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이 잇따라 입지하면서 2차 산업 세계 공장. 그래서 중국이랑 이제 멀어지는 나라들이 베트남으로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비 저렴. 그래서 이렇게 온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노동력이 풍부해서 노동집약적 제조 비중이 높은 편.
여기가 인도거든요. 인도. 그다음에 최근 정부의 정책과 투자가 늘어나면서 2차 산업 비중이 빠르게 증가. 정부의 정책과 투자 비중 빠르게 증가하는 곳이 인도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중요해.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 특히 IT 기술 산업 발달.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요 도시들 수업 때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하 자원 풍부화나 작은 국내 시장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제조업 경쟁력이 낮아요. 그래서 지하 자원 풍부하고 이런 거고요. 산업구조 다변화, 주요 무역국 외에 상대국의 새로운 국가들과 경제 협력 강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설명이 되죠. 그래서 요것들 보겠습니다. 자,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니죠. 자, 베트남은 메콩강 삼각주에서 벼농사. 메콩강 삼각주, 벼농사 이런 것들 한다라는 거 알아주실 수 있고요. 자, 다의 수도는 남반구에 위치한다. 네, 인도는 남반구에 위치하냐? 인도 수도가 남반구에 위치하냐?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적도니까 인도 전체가 다 북반구에 있어요. 그래서 틀린 설명. 그래서 정답 2번. 라 보겠습니다. 라. 오스트레일리아는 알프스 히말라야 주산대에 위치한다.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철광석이 굉장히 안정육계에 있어. 안정된 철이 굉장히 안전된 금속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연결이 좀 더 될 것 같아요. 자, 가라 중 1인당 국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국가는 가다. 라고 했는데, 그렇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해 보면, 자, 국가별로 이렇게 해서 보면, 이 중국이 또 중요한 게, 그, 국가 전체 GDP는 1위가 중국입니다. 미국을 뛰어넘었죠. 그래서 알 수 있고요. 네, 여기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는 뭐 일본도 아니고 오스트레일리아예요. 저도 이거 좀 놀라긴 했었는데 1인당 GDP가 그 요가 2, 1위 되는 거죠. 이 국가들 중에 1위가 오스트레일리아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고생 진짜 많으셨고 네, 시험도 잘 보시고 어려운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